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김건희의 영장을 전담하게 된 정재욱 부장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가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얼마 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제가 그날 맞춰가지고 정재욱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때 방송한 것에 몇 가지를 덧붙여가지고 정재욱 부장판사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판사들의 얼굴과 실명과 경력,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가 될 만한 것들도 탈탈 털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판사들한테는 부담이 되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이번에도 얼굴 깔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아니, 늘 하던 게 있는데 그럼 이번에 안 해?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은 얼굴이 이렇게 공개되는 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 판사들 참 편하게 재판해왔죠. 국민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판결을 하면서도 신중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은 편협한 선입견에 따라서 판단 내리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질 않아요. 국민들은 판사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판사들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한 판결을 내리면 내렸을수록 엄정한 판사 운운하면서 퇴임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걸려면, 브레이크를 잡아주려면 저 같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판사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본다면 글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얼굴을 걸고 판결을 할 수 있어야지. 판사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래 진짜 진정한 판사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럼 판사는 글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재욱 부장판사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게요. 정재욱 부장판사는 김건희 영장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를 소환한 지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래는 서너 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봤고 김건희 측은 거기에 대비해서 조사 시간은 6시 이내로 해달라. 그리고 한 번 소환했으면 3, 4일 이상 휴식 시간을 달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잡다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택도 안 되는 얘기였죠. 아니 대한민국에 누가 그렇게 해? 얘는 아직까지도 지가 무슨 뭐라도 되는 줄 알아. 한참 유행했던 그 드라마죠. 그 폭삭소가수단가 거기 보면은 부상길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뭐 돼? 여기 딱 맞는 얘기죠. 김건희 너 뭐 돼? 안 되잖아. 자, 아마 특검은 김건희의 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입증이 수월한 것만 먼저 조사를 하고 조사된 것만 먼저 가지고 영장을 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조사하지 못한 다른 열 몇 가지를 또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면은 김건희를 기소한 뒤에도 계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장은 정재욱 판사가 담당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 날짜는 12일이에요. 자, 오늘이 8월 7일인데 12시가 넘어가서 8월 8일인데 12일에 영장 심사를 한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닷새간의 여유를 줍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영장 심사를 하는데 김건희는 무려 닷새나 여유를 줍니다. 이것도 좀 과하죠? 아니, 뭔데? 뭐 돼?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 참.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특권층에 너무 후한 것 같아요. 너무 특권층한테 유리하게 법이 또는 사법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고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닷새씩이나. 자, 아무튼 담당 판사는 정재욱 판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재욱 부장판사가 영장 담당을 하게 된 것은 랜덤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냥 맡게 된 거다. 무작위 추출을 하다 보니까 뭐 정재욱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요, 그날 당직인 판사가 있는데 그날 당직인 판사한테 영장을 맡깁니다. 그러면 날짜를 딱 조절하면은 뭐가 된다? 예, 판사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뭐 말합니까? 외형상 랜덤으로, 외형상 무작위로 배당을 한다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수뇌부의 의도에 맞춰 가지고 판사가 정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너는 나를 조절해 주면은 판사가 막 바뀌는 거야. 거기에 맞춰 놓은 거지 뭐. 자, 아무튼 정재욱 부장판사가 이 판결을 맡게 된 것은 단순 우연이 아니라 나름 법원 수뇌부의 의중이 담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재욱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인데 바로 며칠 전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구속한 사람입니다. 이 윤영호는요, 권성동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갖다 바친 장본인입니다. 통일교가 뇌물 바치라 그러면 얘가 쫄래쫄래 가가지고 갖다 바치고 왔다라는 거야. 얘가 건진 만나고 얘가 권성동도 만나고. 여담입니다만 좀 권성동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 같아요. 이번에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권성동은 비리의 창구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권성동 같은 경우 그 윤석열 정권에서 비리의 창구,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돈을 먹여가지고 뭔가 처벌을 면한다거나 또는 뭐 감옥에 가는 것을 면하는 거, 요런 것들을 청탁하려고 할 때 누구를 찾아간다? 권성동을 찾아갔다 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KH그룹 배상윤 회장 같은 경우도 권성동 찾아갔대잖아. 뭐 40억을 줬네 말았네.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또 나와. 통일교 쪽에서도 또 나오네. 통일교 쪽에서 뭐 1억 원을 줬네, 2억 원을 줬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1억 원 줬네, 2억 원 줬네 라고 할 때 그 돈의 전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윤영호인데 이 윤영호를
구속한 사람이 바로 정재욱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래요. 정재욱 부장판사네. 그죠? 또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도 정재욱 판사죠. 저는 정재욱 판사가 이상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좀 빨리 영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빼고 자시고 할 것 없고 고려할 것도 없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영장을 내보내준 겁니다. 자, 그런 게 누구라고? 정재욱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재욱 판사는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이상민을 기각한 상태에서 김건희 영장이 지한테 또 왔다고 봐. 정재욱은 이상민을 기각했는데 김건희까지 또 기각하면 어떻게 돼? 요걸 진짜 대바가지로 먹겠지. 어떡합니까? 선택지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민을 구속한 상태에서 김건희 영장을 받아들었어. 김건희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좀 덜한 거죠. 물론 김건희하고 이상민을 갖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지도 몰라. 이상민은 그래봤자 하수인인 거고 김건희는 V0라고 하잖아. 윤석열보다 더 급이 높다며. 그런 사람이니까 글쎄 더 부담스러울란가 모르겠어요. 이상민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 수뇌부가 볼 때는 이상민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설령 기각을 때리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정재욱 부장판사는 정재욱 부장판사 본인의 뭐 법리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 수뇌부, 더 정확하게는 조희대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수도 기각할 수도 있다. 결국에 김건희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조희대를 쪼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정재욱 부장판사는요 70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네요. 부산 진고등학교를 나왔고 경찰대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나 봐. 98년에 사법시험 40회 합격했고요. 연수원 30기 수료를 합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그 중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취업을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08년에 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한 지 딱 10년 만에 판사에 임용이 되는 거죠. 부산지법, 수원지법, 중앙지법에서 근무를 했어요. 올해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됐는데 올해 5월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이 사람도 한 석 달 됐네. 그랬는데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하기 직전에는 수원지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원지법 판사. 네.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옮긴 영장전담 판사가 3명이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경력도 비슷하고 맡았던 사건도 비슷하고 수원지법에 있다가 중앙지법으로 옮긴 것도 비슷한데 나란히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괴한 우연이라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손을 탄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 판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희대가 알바가 놓은 판사다. 그래서 제가 조희대의 입맛에 맞춰서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 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앙지법에서 현재 조희대의 꼬붕이라고 볼 수 있는 판사는 일단 저는 3명으로 봅니다. 영장전담 판사 4명 중에 3명.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특히 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번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놈이죠. 자,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이들은 중앙지법 현재 영장전담 재판부로
2008년에 경력법관으로 판사가 된 것도 똑같습니다. 경력법관은 변호사나 검사 등 다른 법조 영역에 있다가 판사로 임관하는 이런 제도를 말하는데, 이정재와 정재욱 부장판사는 똑같이 2008년에 경력법관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정말 기괴하게도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바도 있어요. 둘 다 이재명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박정호 판사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앙지법으로 발령된 것도 날짜가 참 기괴합니다. 이 세 명 다 나란히 2025년 5월 달에 수원지법에 있다가 나란히 중앙지법으로 오고 나란히 영장 전담 판사가 됐습니다. 야, 정말 특이하다, 그죠? 이거 참 이렇게 공통해. 자, 그런 판사 중에 한 사람이 정재욱 판사라 이거야.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정재욱 판사가 조희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판결에도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2018년입니다. 당시 아마 이 정재욱 부장판사는 울산에서 근무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이 정재욱 부장판사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의 동생 김삼엽인가 김상현인가 뭐 그렇다더라 합니다. 하여튼 뭐 김기현의 동생은요, 울산 지역의 레미콘 공급업자였습니다. 울산에서 아파트를 짓잖아? 그러면 반드시 김기현 동생한테서 레미콘을 써야 돼. 안 그러면 난리가 나. 이게 딱 들켜요. 그래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를 받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을 기각해버려.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게 시작됩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의 시작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수사를 맡았던 사람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는데, 황운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의 낙선을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 즉 동생을 어거지로 수사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리고 황운하가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민정수석에서 하명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이 그겁니다. 이 사건으로 제일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었고 지금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죠. 황운하 씨는 이것 때문에, 황운하 의원은 이 사건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 받은 건 물론이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까지 받아요. 하지만 결국에 다 뭐가 됐다? 다 무죄가 나옵니다. 황운하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은 이 황운하 사건, 그러니까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황운하도 죽이고 문재인도 죽이고 조국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이 뭐라고? 김기현 시장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 정재욱 부장판사가 했다고요. 이거 뭐 냄새 안 납니까? 자, 당시에 김기현 시장의 동생, 지금 김기현 의원이죠. 김기현의 동생은요, 검찰에서 자신의 범죄 행각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술서도 써요. 근데 그거는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하명수사가 안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은 김기현과 김기현 동생을 살리고 그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을 감옥에 넣으려고 시도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검찰의 더러운 시도를 용이하게 만들어준 게 정재욱 부장판사야. 그냥 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시에요, 울산은 김기현이가 무슨 비리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팍 했어요. 울산 시내에 레미콘을 쓰려면은, 울산 시내 건설공사장에서 레미콘 쓰려면 반드시 김기현 시장 동생 업체를 통해야 한다. 불문율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울산 시내에서 수사를 하라고 울산 시내 무슨 시민단체라든지 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문제 삼았는지 몰라요. 예, 그랬던 사건이에요. 울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사건이란 말이야. 수사를 안 해가지고 더 난리가 났던 사건이야. 근데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하명수사가 사건이 되면서 죄 지은 놈이 도망간 거야. 이게요, 김기현 시장의 동생 사건이 아니라, 자, 김기현 시장 동생이 울산 시내에 납품되는 레미콘을 독점할 수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가능했겠어? 형, 김기현 시장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떼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김기현 시장 동생한테 갖다 준 돈이나 김기현 시장 동생한테 뇌물권 공급받은 거, 이거는 이거 조국 사례로 들자면 이거 뇌물 한 100번 정도 돼요, 이거. 뇌물 빼박이야, 이거. 그런데 김기현은 빠져나가고, 김기현 동생도 빠져나가고, 억울하게 황운하라든지 조국 수석, 이광철 뭐 이런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판사, 정지욱 판사가 이번에 김건희 영장을 맡았어요. 이상민 영장은 기각했는데, 이상민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상민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건희 영장은 오히려 기각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야. 왜 그렇잖아.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기는 힘들잖아요. 한 번은 딱 한 번 눈 감고 해줄 수는 있는데, 두 번, 세 번 저지르기 힘들잖아. 그런데 이미 이상민은 발부를 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쓴다? 김건희한테 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정지욱 부장판사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이상민을 잡아가던 이유, 영장 발부한 이유가 김건희 영장을 기각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랜덤으로 배당한다는데 그게 되겠어? 랜덤 아니라니까? 날짜 조절해가지고 랜덤이 아니게 만들었다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판사가 나으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 정지욱 부장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감시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차하면은 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판사들이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이 극우들이 저지른 이런 폭력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있고 또 한편 되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진보 진영 시민들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는 태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무시하는 태도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상당히 지금 걱정돼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 이번 결과 우리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